예. 캠페 선수 재계약이 있었죠. 뭐 제법 괜찮은 금액입니다. 예. 8년 계약이고 이제 1,060 예 천 1,625만 인가? 62만 5천 인가? 그렇죠. 어쨌든 익숙하지가 않은데 천만. 그죠? 1,062만 5천 이죠. 어쨌든 이제 그 정도의 계약인데 예 1,000만 달러 플러스입니다. 결국 이제 요런 계약이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년 재계약을 하게 됐네요. 지금 FA 선수들이 좀 8년 계약을 결국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9 월에 아마 이 조항이 발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년 계약 이게 이제 7 년으로 줄어듭니다. 7년 6 년으로 각각 줄어들어요. 요런 게 줄어드는데 이제 그전에 그냥 이제 '장기 계약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1-2년 미루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샐러리 캡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1년 미루면은 어쨌든 그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 1년 미뤄 가지고 이제 계약 총 기간이 줄어들면은 또 이제 그게 줄어드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거 줄어드는 것보다 그냥 이제 그때보다 쪼끔 적은 금액의 계약을 해도 1년 더 하면은 그게 더 비싸게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8년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UFA 선수들의 계약 최대 기간이 내년 9 월부터 1년 줄어듭니다. RFA도 마찬가지예요. 소속팀 잔류 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맥시멈 7 년, 맥시멈 6 년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근데 어쨌든 그거 피하려고 지금 이제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잔류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00만 달러고요, 8 년. 그리고 이제 연평균 1,063만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캠페 선수도 상당히 큰 금액에 뭐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플랫 캡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달러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그게 아무래도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어 쪼끔 다르기는 하지만 좀 젊은 유망주 수비수 선수들도 뭐 1,000만 달러 넘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토마스 헐리 정도 아니었나? 그죠? 최근에 계약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캠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베테랑에 포함이 되는 선수지만은 그래도 1,000만 달러 이상을 들어가게 됐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계약보다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이 됩니다. 지난 계약이 550만 달러의 연평균이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그죠?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셀러리 캡 차지량 같은 경우에도 저 550만 달러는 그 당시에 6.6%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10%로 이제 훌쩍 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계약보다는 제법 큰 폭의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의 FA 자원들이 시즌 성적 그리고 이제 재계약 그리고 재계약 연평균 조금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는데 맥데이비드 선수가 지금 30 포인트 올렸는데 1,250만 이거는 사실은 좀 시장 가치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죠? 이건 좀 통계로 말하면 좀 아웃라이어로 봐야 됩니다 요거는. 네, 아이클 선수가 이제 17 경기 24 포인트 그리고 이제 네차 선수가 18 경기 24 포인트인데 각각 1,350, 1,150 이고요. 그리고 카일 코너 선수가 1,200만 달러인데 22 포인트 인트. 그리고 카프리조프가 1,700만 달러인데 22. 선수는 17 경기에서 19 포인트. 아까 이제 코너랑 카프리조프보다 한 3 포인트 덜 뽑고 있는데 그래도 1,000만 달러 이상 가져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심리적 저항선 요런 이야기를 살짝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깨지긴 했죠, 그래도 최근에는. 왜냐하면 1라인급 선수들은 지금 최근 계약들은 대부분 공격수들 그죠? 1라인급 공격수 뭐 네차스, 코너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캠페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가 좀 될 법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들도 지금 어쨌든 1,000만 달러가 넘어간 1,100만이 넘어간 이런 그림인데 캠페는 1,065만에서 스탑을 했다라는 거. 뭐 LA 입장에서 그렇게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캠페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 그리고 이제 스피드를 살린 마무리 이 선수도 이제 경기를 읽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영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력까지도 꽤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 초창기 때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 요즘에도 나올 텐데 어쨌든 예, 이런 수비력까지 겸비한 좀 전천후 윙어성의 선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못하는 게 별로 없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도움이 되는 팀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5 시즌 보시면은 검은색이라 좀 잘 안 보이실 때 그래도 숫자는 하얀색이니까 그죠? 검은색이 골이고 그다음에 흰색이 어시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뭐 35 골, 19 어시스트, 41 골, 26 어시스트, 28 골, 47 어시스트, 35 골, 38 어시스트. 보시면 이제 지난 시즌에는 거의 35, 35 이상을 찍었다라는 부분이고
시즌 평균을 따져보셔도 최근 몇 시즌 동안에는 시즌 30골 정도는 무난하게 찍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결정력을 또 더해주는 그림. 근데 이제 LA 킹스도 워낙 이제 좀 결정력이 좀 중요한 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인 수비 경기력은 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이상 커버가 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팀 시스템이 좋다고 수비력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좋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좀 수비적인 성향의 그런 컬러를 보여주게 되면은 좀 따라오는 측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인데 득점력까지도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슈팅 성공률도 좋은 부분입니다. 저 흰색 그래프가 시즌별 캠페 선수의 슈팅 성공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리그 평균입니다. 리그 평균. 팀 기준인데, 예, 팀 기준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캠페 선수는 그냥 훌쩍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14점이 16.4. 굉장히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1.4%도 리그 평균보다는 1%나 더 좋은 수치고요. 14% 누말할 필요가 없이 15% 가까이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초반에 좀 부진한데 앞으로 경기를 이제 뛰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이제 평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캠페 선수는 굉장히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스케이팅 툴도 여전히 괜찮아요. 뭐 탑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죠? 뭐 상위 정말 뭐 맥키런 네차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위권에서 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속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32km에서 35km 가속 44회 상위 8%, 그리고 29에서 32km 가속 같은 경우에 162회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위 7%, 아주 이제 상위권에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스케이팅 툴에는 역시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슈팅 관련을 보시면은 뭐 슛 자체는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62개 때렸기 때문에 상위 4%. 근데 성공률은 그렇게 올해는 지금 초반에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요. 고위험 지역에는 18.2. 네, 뭐 좋지는 않죠, 그죠? 근데 워낙 이제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위험 지역에서 리바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률이 잘 나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또 조금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중간 지역 슈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22.2%, 상위 18%라는 뭐 괜찮은 수치가 찍히고 있다. 실제로 이제 캠페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리스트샷이랑 스냅샷,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슛 많이 때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캠페 선수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좀 부진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최근 5시즌 기준으로 골 랭킹 순위를 매겨보시면은 캠페 선수가 리그 21위입니다. 네, 최근 5시즌 합한 거예요. 올 시즌까지 직전 5시즌 합한 건데 스탬코스랑 스티슨이라 적었네. 스티븐 스탬코스죠, 그죠? 그리고 샤이플리 스탬코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골 넣은 숫자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득점력에서 확실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5시즌 어떤 유형으로 골을 많이 넣었나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리스샷 60골, 그리고 스냅샷 41골, 슬랩샷 21골, 백핸드슛 6골, 팁인 12골에다가 디플렉션 4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확실히 리스샷이랑 스냅샷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145골 중에 100골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최근 5시즌에 리스샷 골 6골, 60골, 그리고 스냅샷 40골 이상 넣은 선수가 딱 8명밖에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지금 누군지는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드라이자이틀이 좀 확실히 저 위에 있었고요. 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1등, 압도적인 1등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리그에서 이 정도로 이제 정교한 스냅샷과 리스샷을 가진 선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 코피타르가 이제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코피타르가 은퇴를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하긴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캠펠 선수가 시즌 최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전체 조합 중에서 최다 같이 이제 조합을 제일 오랫동안 맞췄던 센터. 그러니까 시즌 기준으로 이제 라인을 쭉 보면은 그죠? 누구랑 누구랑 호흡을 제일 오래 맞췄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6시즌이 코피타르였습니다.
예. 최근 6시즌에서 코피타르랑 제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고요. 그전에는 뭐 로저트라든가 그룬드스트램, 피어슨, 그리고 이제 트레버 루이스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한 궤도로 올라온 다음에는 1라인 윙으로서 거의 뛰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돼요. 코피타르 옆에서. 그런데 코피타르가 이제 은퇴를 하는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바이필드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코피타르, 쿠즈멘코, 캠페가 어쨌든 뭐 코피타르가 좀 부상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캠페는 올해도 코피타르랑 조합을 맞추고 있는데, 뭐 5대5 상황에서 기대 득점감 3.6에다가 실제로 3득점 했고 하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물론 리그 상위권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뭐 조합이 오래 굴러가지는 않았으니까, 부상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올해도 어쨌든 경쟁력이 괜찮고, 실제로 3득점하면서 1실점인가 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이제 득실 마진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시더라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보면은 1, 2라인의 캠페랑 피알라가 보전이 됐다라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1라인의 또 주 득점원으로 캠페, 2라인의 주 득점원으로 여기 피알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LA 킹스가 굴러가는 그림이. 이 두 명이 어쨌든 이제 조금 오랫동안 보전이 되는 그림이다라는 거는 킹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LA 킹스가 22-23 시즌, 피알라 선수가 22-23 시즌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팀 골 랭킹을 살펴보시면은 캠페 선수가 1등 110골, 그리고 피알라 선수가 96골인데 3위인 코피타르랑도 거의 한 20골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 공격진 계약을 살펴보시면 피알라가 28, 29 시즌까지, 캠페는 뭐 사실은 이제 뭐 몇 년 남아 있는 거 걱정이 할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생각보다 주축 선수들은 또 계약이 내년 시즌에도 계약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페리 선수는 뭐 워낙 잘한다 싶으면은 다시 잡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경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못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코피타르는 은퇴하니까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쿠즈멘코 같은 경우에는 쿠즈멘코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쿠즈멘코 좀 제한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유형의 선수이고, 마찬가지로 쿠즈멘코도 사실은 코피타르랑 많이 조합을 맞추는데 또 코피타르가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주축 자원들은 여전히 내년 시즌 이후에도 꽤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역시나 이제 캠페도 그 중에 선택이 됐고, 일단 센터를 누구를 데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UFA 선수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잔류를 하고 있는 모습, 그죠? 네차스, 맥데이비드, 카프리조프 뭐 이런 선수 다 잔류하고 있죠 지금. 코너,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선수들, 아이클.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말킨, 오베치킨, 계약을 안 한, 아직 계약이 없는 선수들, 내년에 계약이 없는 선수들 중에 올해 FA 획득한 선수가 말킨, 오베치킨, 슈멀츠, 파나린, 터크, 지루, 슈워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나와요. 물론 라인에도 있는데 뭐 라인에는 아직까지 경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센터가 일단 말킨이랑 지루 정도인데, 지루 둘 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지루도 사실은 오타와 세너터스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기 고향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루는 생각보다 데려오기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변수. 그리고 올해 또 피츠버그에서 좀 살아나고 이제 댄 뮤즈 감독이 잘 쓰고 있으니까 좀 짧은 재계약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비 계약 끝날 때 이제 만료 같이 되게끔 그렇게 계약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시즌 전에 들어갈 때는 말킨 재계약을 안 할 거다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오베치킨은 뭐 LA 킹스가 영입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아무 리스크 없이 영입을 하면은 괜찮긴 한데, 굳이 뭐 무리하면서 영입을 할 필요 없고, 뭐 그리고 오베치킨도 NHL에서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면 아마 캡스에서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슈멀츠, 파나린도 센터가 아니고, 터크도 센터가 아니고요, 그죠? 슈어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이즈가 작고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 작고 좀 투웨이 되는 센터는 다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1라인 센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1라인 센터를 좀 어떻게 채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캠페를 잡은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워낙 오래 호흡을 맞춘 그런 이제 선수가 떠나간다라는 변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LA 킹스가 앞으로의 이런 부분을 그죠?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선수를 잘 이제 마무리하고 득점력은 앞으로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뭐 어쨌든 킹스 원 클럽맨으로 은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피타르가 결국 이제 뭐 원 클럽맨으로 은퇴를 할 거고 다우티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킹스 원 클럽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이 대열에 캠프가 합류할 수 캠페가 합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거를 확실하게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어 더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내용을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